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는 시장 안정화의 베이스 정도만 좀 깔아줘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일 제가 하루에 두 번씩 금요일을 제외하고 말씀을 이제 시장 상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 안정화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족스러울 만큼 조금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을 우리가 지난 1년 정도 계속 겪어왔는데,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더 변동성이, 미국 쪽의 변동성도 엄청났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투심 약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안정화가 확실하게 뭔가 좀 팍 튀어 올라오면서 안정화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2% 부족한 정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 때문에 이제 큰애가 저희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롤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 롤이라는 게임을 이제 같이 한 번씩 이제 전화기로 게임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조금씩 보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30대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우리나라 막 한참 막 열광할 때 그 느낌이 조금은 좀 있어서 좀 나름 또 신선한 느낌도 좀 있던데, 그걸 하면서 이제 지금 요즘 부산에서 MSI인가요? 롤 대회가, 국제 대회가 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어제 준결승을 했고 오늘 이제 결승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T1이라는 팀이 대표팀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3대0 승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결승전이 있는데, 어제 3대0 그 경기를 보면서도, 두 번째 세트를 보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번 대회 들어와서 이번 스프링 시즌에서는 전승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뭐 거칠 것이 없는 분위기였는데, 국제 대회에 딱 나오면서 이 3패를 기록했잖아요. 3패를 기록하는데, 뭐 G2라는 팀, 뭐 그다음에 중국 RNG인가요? 중국 팀, 그다음에 또 한 팀, 이렇게 갖고 세 번을 졌는데,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경기 할 때의 느낌과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안정감을 심어주지 못하는, 국내 리그 경기에서는 불리해도 뒤집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하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국제대회에서는 유리한데 뒤집어진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흐름은 지금 조금씩 안정화 흐름을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 1년 넘게,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 건 1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내용적으로 좀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시점은 작년 1월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흘러왔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 더 뭐 미국 증시의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시장의 불안감, 투심 약화,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하는 이 불안감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롤이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시장 보면 다우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9주 만에 상승 전환이 처음 나왔습니다. 8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9주째 만에 이제 첫 상승 반등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 7주 연속 하락 이후에 6.8% 상승. S&P 500 역시 7주 연속 하락 이후에 8주 만에 6.5% 상승. 일단 지난주 반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이 꽤 괜찮은 모습으로 이제 나왔었죠. 제가 금요일 날 오전까지도, 최근 계속 지난주 한 주 말씀드리면서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PC이다. 미국 4월 PC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막상 수치가 일단 나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발표된 거 뭐 안에 내용을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전년 대비 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6.3% 상승이면 엄청난 상승이죠. 근데 지난달에 6.6%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승률은 좀 둔화된 것 같다. 하나. 그리고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약해지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연속적으로 2번 정도 일단 둔화되는 이 수치가 찍혔어. 이렇게 되면 피크 아웃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연준에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핵심 PC이잖아요. 에너지, 식품 이쪽 제외하고 섹터들을 전년 대비 4.9%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도 지난달 5.2%였거든요. 5.2%에서 4.9%로 뭐 약간의 이 하락입니다만 일단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을 했다. 절대 수치 매우 높지만 꺾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물가 잡는 거 될 거야, 울퉁불퉁 할 수 있어도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최근 연준의 신뢰가 좀 떨어졌던 부분,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로 인해서 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등하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일단은 미국의 경우에는 반등이 한 주 깔끔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요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 정도 뭐 보합권에서 쉬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든 요 정도는 나와줘야 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 하락에 대한 이게 보통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들이 워낙 지금 시장에 팽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얘가 코스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했네요. 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0.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마이너스 0.67% 하락하는 정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뭐 미국 이렇게 급등했는데 우리 지금 뭐 오히려 떨어지는 게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미국이 급락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견조하게 버텨줬었고 미국이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온 상태인데 우리가 이게 금요일 날 중요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중요 지표가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더 반등이 조금은 주 초반에 일단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의 상황은. 자, 지난주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중에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립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조금씩 더 떨어뜨리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경제 지표상에서 경기 둔화 우려의 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더 치중을 하는 시장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했는데 혹시나 이게 립 서비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완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FOMC 의사록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그냥 단순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얘기는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구나라고 얘기가 일단 시장이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우리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4월 PC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예상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우호적인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반등을 좀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한은의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보였고요. 우리가 지금 1.75입니다. 1.75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0.75에서 1이잖아요. 0.75에서 1인데 1%인데 지금 6월, 7월 빅스텝 거의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1% 올라오면 1.75에서 2% 정도로 일단 7월, 8월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게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지난주에 안 올렸다면 우리 쪽에서도 부담이 또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게 아마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금리 역전이 됐었을 때 과거라면 아주 과거 2008년 이전에 과거라면 금리 역전이 있었을 때 좀 우려가 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역전이 시장 상황에 우호적인 여건을 주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악재냐 좀 큰 악재냐 좀 덜 큰 악재냐 이 정도의 악재 정도로 보는 게 옳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2%까지 일단 미국이 8월까지 올린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2달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다음 달 한 달 정도를 쉬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올릴 때 우리도 한 번 더 올려서 2%를 만들든지 지금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 처음 이제 그 선임되셨을 때 취임하셨을 때 발언 중에 빅스텝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요 상황에서 미국이 2%보다 더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은 더 넘겨야 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미리 소위 얘기하는 약을 좀 쳤던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이후에 우리도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2% 정도는 맞출 거라고 보고 하반기 들어가서 한두 차례 정도는 좀 더 올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간다면 시장이 뭐 금리 인상이라는 이 재료가 시장에 악재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요. 시장과 충분하게 소통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기업들 전체적으로 일단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부분은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회담 결과 좀 시장에서 관련 발표됐던 내용들에 관련한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도 좀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은 그 전체적인 상황이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 눌렀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내도록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됐죠. 삼성전자의 450조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막 터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터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 10대 그룹 중에 한 8대 그룹 정도가 지금 발표를 한 상태에서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 1년 재정이 지금 600조 전후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0조입니다. 1000조. 엄청난 거죠. 사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시장이 정말 날아갔어야 되는 정도의 이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호재보다 악재에 워낙 민감하고요. 호재에 눈을 감아버리는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영향이 극도로 제한되는 정도, 일부 조금씩 보여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마 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이제 이 기업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발표를 해놓고 구체화시키면서 향후에 하나씩 다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때쯤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역시 또 호재로서 중국 부양책들 생각보다 조금 더 중국 경기의 침체 우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이게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어 예상 시장의 기존의 예상보다 좀 더 적극적인,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비판을 해가면서까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좀 못 따라간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중국 이쪽으로 따져봤었을 때 무역의 규모를 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만 20% 이상이잖아요. 중국과 교역 비중만 해도 홍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치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조 자체에서 현재 상태에서 대외 관계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우리 경제에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과도 일단 어느 정도 또 디커플링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미국에 조금 더 붙어 있는 모습들, 뭐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난주 5월 22일 일요일부터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봉쇄가 일부 해제되기 시작을 했고 요번 주 6월 1일부터 이제 봉쇄 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게 되면서 지난주 주 중반에 테슬라 공장 재개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공장들 재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느냐 아니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또 전면 봉쇄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정부에서 발표할 때 5.5% 발표했잖아요. 일단 이거 거의 아직 뭐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물 건너간 상태죠. 지금 4%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리커창 총리가 엊그저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만 만들지 말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만 유지시켜주면 땡큐 하겠어.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적극 밀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4%대라도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부양책은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라는 중국도 절박한 정부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양책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다 봉쇄를 완전 해제한 상태의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 다시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실내에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난주 1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서 지금께 요번에 또 변이가 요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그리고 중국의 봉쇄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뭐 물류 쪽도 조금 이제 기대를 좀, 물류 공급난이 해소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런 부분들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는. 자, 현재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공급망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가 새롭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이것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여기에 우러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 어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일대 전역에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일대, 여기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면요, 이 일대 지역에 뭐 대규모 미사일 전면적인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이쪽 얘기는 장기화에 가까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약해진 투심, 불안정한 이 경제 이 흐름,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호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악재만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확대 해석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보였던 지난주 한 주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이번 주는 일단 요번 주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들. 첫 번째는 베이지북입니다. 연준이 요번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려고 할 때, 뭐 6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베이지북. 일단 요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 외에 그 서비스업 쪽이라든지 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용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연준이 판단을 해볼 거라고 보여지는데 크게 안 좋게 나오는 상황만 아니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안 좋게 얘기가 나오면 반응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는 요번 주 말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요건 시장에 영향을 또 조금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지표들 중에 뭐 CPI나 PC나 고용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니까 특히 이제 이 고용 보고서에서 지금 고용은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조금씩 둔화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둔화율이 커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입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 임금의 경우에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죠. 그동안 물론 이 임금 인상 자체가 지금 고인플레이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문제는 얘는 다른 애들이 어느 정도 꺾여갖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올 수 없는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것 같다.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 외에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6월 1일 날 5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게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해 왔었다가 지금 최근 2달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적자 폭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거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도 굉장히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은 역시 적자였기 때문에 조금 좀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날 아마 장 초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 대부분입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더군다나 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까지 얘기가 지금 나왔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넘어야 될 문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시켰었기 때문에 이제 전 정부에서 시켰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인하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뭐랄까 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긴 한데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친기업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런 정부의 액션 이런 부분들만 해도 사실은 반응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 법인세 인하 팍 시켜주면서 미국 증시에
지수의 레벨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영을 지금 아직 시장 상황에 따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이 부분도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는 가운데 이거 지금 뭐 오늘 내일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때부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재들이 지금 계속 묻히면서 없어지는 호재들도 있습니다만 세이브되는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이브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나중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었을 때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반영을 좀 더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다음 이제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또는 일부 철폐 요런 부분들인데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미국도 지금 이 관세를 계속해서 때려내면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못지않게 미국도 같이 지금 지살집 파먹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아마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안 건들고 싶었을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거의 다 꺼내고 있는 그 카드들을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관세 완화 이 부분도 시장에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지금 피크 아웃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아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가속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면 이제 악재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ECB가 7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ECB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 지수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우리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 어쨌든 그래도 긴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예, 양날의 검이지만 악재 쪽이 조금 더 큰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 시장 안정화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느냐. 지난주에 사실은 2% 부족한 정도의 안정화 흐름을 조금씩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2%를 요번 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이 짧으면 아마 한 6월 10일 전후가 될 거고요. 길면 6월 14일, 15일 그 FOMC죠. 6월 FOMC. 그때 전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이 완전히 좀 확실히 좀 성격을 바꿔낼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진행이 될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해서 요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요런 그림의 가능성을 일단 조금 더 보고 있다. 이러고 가다가 6월 초중순 정도 넘어와서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바닥은 이제 찍은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다시 안 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걸 지금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예상 일단 레인지를 보면 2,580에서 한 2,7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2,700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2,670 일단 한번 걸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안정화에 방점을 좀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855에서 910 지난주보다는 레인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고용보고서, 베이지북, 시장 안정화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들 이게 지금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호재가 나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인데 자동차 섹터, 뭐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율로봇, 우주항공. 이 우주항공 쪽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정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하나 그동안 또 쑥 들어갔던 소식이 하나 제가 이제 그 체크가 됐는데, 그동안 지금 이 인프라법이라고 소위 부르는 지금 2년째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잖아요. 이 인프라법이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회심의 카드가 조 맨친 같은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벽에 부딪혀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했는데 그 조 맨친 의원이 한 9월 정도쯤에는 타협이 좀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언론에 한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혀 지금 상태 같으면 나는 도장 못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쯤 전인가요? 한 달 반쯤 전인가요? 그때쯤 조금씩 협의가 좀 되는 것 같아라는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쑥 들어갔었는데, 어제 이제 나와서 9월 정도 같으면은 조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통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언급을 했다라는 점은 뭔가 지금 물밑에서 계속해서 이 양측의 이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줬고, 만약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메인으로는 청정 에너지 섹터들이 가장 큰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통신망 관련해 가지고 5G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이쪽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클라우드 요런 섹터들이 다음 주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일단 보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어렵고요. 쉽지 않은 구간,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지치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뭐 우리 영화 대사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죠. 강한 자들이 뭐 쥐고 흔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살아남아야 강자가 됩니다. 예, 지금 이 구간, 어려운 구간을 잘 견뎌내서 현명하게 견뎌내셔서 살아남아야 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뒤로 또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간들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오늘 남은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